여러분, 10월부터 고속도로 달라지는 거 아셨나요? 차선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휴게소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바로 장거리 전용차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은 아니,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못 바꾼다고? 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장거리 전용차로가 정확히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행되는지,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구간은 조심해야겠다 하고 확실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에 관심 많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함께 알아가 보시죠. 서울에서 부산 갈 때마다 경부고속도로 지옥같은 정체 때문에 고생하셨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는 주말만 되면 사실상 주차장이 되곤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게 바로 장거리 전용차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장거리 전용차로가 뭐고 어디부터 시작되며 실제 운전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2025년 10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마음대로 못 바꾸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도로 주행 문화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라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안 보면 10월 이후 고속도로에서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매년 명절이나 주말만 되면 고속도로에서 반복되는 건 뭘까요? 바로 대형 정체입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수도권 순환고속도로 같은 상습 구간은 사실상 주차장이 되곤 하죠. 정부가 그동안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의 버스 전용차로만으로는 정체 완화에 분명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꺼내든 새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장거리 전용차로 제도인데요. 특정 구간을 지정해서 차선 변경 금지 장거리 차량 전용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단거리 주행 차량은 전용차로에 진입할 수 없고 장거리 차량은 한 차선에서 꾸준히 달리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장거리 전용차로의 정확한 개념, 시행구간, 위반 시 벌금,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의 장단점까지 모두 아실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차선 변경이 제한됩니다. 왜냐? 장거리 전용차로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유와 구체적 구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장거리 전용차로 교통체증을 줄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운전자에게 불편만 더하는 제도일까요? 댓글로 여러분 의견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장거리 전용차로란 무엇인가? 해외 사례 비교.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거리 전용차로가 어떤 제도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장거리 전용차로의 정의. 장거리 전용차로란? 상습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하는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합니다. 특징. 중간 진출입 제한, 휴게소, IC 이용 제한 가능. 차선 변경 불가, 지정된 구간에서는 그대로 직진만. 단거리 주행 차량은 진입 금지 일반 차로 이용. 즉, 내가 잠깐 고속도로 타서 한두 정거장만 가겠다는 차량은 이 차로를 쓸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대전, 부산까지 길게 가는 차량을 위한 전용 도로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제도가 필요했을까? 경부고속도로 서울 부산 구간, 연간 4억 대 이상 차량 통행, 전국 교통량의 40% 차지. 수도권 순환도로, 주말 출퇴근 시간대 정체 심각하고 단거리 차량 및 장거리 차량 혼재 문제. 기존 버스 전용차로도 있었지만 승용차 교통량 감소 효과 한계. 결국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은 흐름을 분리해서 정체를 완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3. 해외 사례와 비교. 미국 HOV 레인 즉 다인승 전용차로. 2명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 가능. 교통체증 완화 플러스 대중교통 장려 목적. 위반 시 벌금 수십 달러에서 수백 달러. 영국 모터웨이 롱 디스턴스 레인. 장거리 주행 트럭 및 버스 전용 구간 시범 운영. 단거리 차량 진입 제한으로 교통 흐름 개선. 일본 ETC 전용차로 앤드 고속도로 분리차로. 톨게이트 혼잡 구간에서 차량을 유형별로 분리. 물류 차량과 일반 차량을 분리 운영. 즉, 장거리 전용차로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도 2025년 10월부터 본격 도입을 시작하는 거죠. 4. 장거리 전용차로의 기대 효과. 장거리 차량은 차선 변경 필요 줄어들면서 속도 유지 가능.
단거리 차량은 일반 차로 이용으로 혼잡 분산. 결과적으로 전체 고속도로의 정체 완화 효과 예상. 하지만 놓치면 안 될 문제점. 휴게소 IC 접근 불편.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회피 어려움. 운전자 적응 기간 필요. 위반 단속 방식 CCTV 스마트 톨링 확정 필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장거리 전용차로는 교통 흐름을 분리해서 정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죠. 한국도 드디어 10월부터 도입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서울, 부산 장거리 주행이라면 장거리 전용차로가 편리하다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휴게소 못 들어가는 게 불편할까요? 장거리 전용차로가 무엇인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까지 보셨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에서 10월부터 실제로 어디서부터 시행되는지 알아보셔야겠죠.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파트 2. 시행 구간 경부고속도로 앤드 수도권 순환도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과연 10월부터 실제로 어떤 구간에서 장거리 전용차로가 시행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 경부고속도로 첫 번째 시범 구간. 대한민국 교통의 대동맥으로 서울,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상습 정체가 심한 서울에서 천안, 천안에서 대전 구간이 우선 적용 대상.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 명절, 주말 정체율 전국 최고 수준. 특히 판교 JC에서 천안 IC 구간은 전국 최악의 병목 현상 구간으로 꼽힘. 경부고속도로 타시는 분들, 10월 이후엔 차선 변경 습관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잠깐 옆 차선 갔다 올까? 이런 게 아예 안 통한다는 거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외곽순환도로. 수도권 차량의 핵심 순환 루트. 상습 정체 구간, 송내 IC에서 퇴계원 IC, 구리에서 판교 구간. 단거리 이동 차량 플러스 장거리 차량 혼재로 정체 심각.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으로 수도권에서 지방 장거리 주행 차량은 빠르게 통과, 단거리 차량은 일반 차로 분산. 여러분, 수도권 순환도로 주말에 타보신 분들 아시죠? 주차장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장거리 차량과 단거리 차량을 확실히 갈라놓겠다는 겁니다. 3. 추가 검토 구간. 중부고속도로 일부,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향후 시범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가능성. 초기 2년간 실증 운영 후 교통량, 사고율, 평균 속도를 분석하여 전국 확대 여부 결정. 4. 시행 방식 운전자 주의할 점. 표지판 앤드 노면 표시. 전용차로 시작 2km에서 3km 전부터 안내 표지판 설치. 노면 도색으로 구간 명확히 표시. 진출입 제한. 전용차로 구간에서는 휴게소 IC 진출 불가. 중간에 나오려면 전용차로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단속 방식. AI 교통카메라 앤드 스마트 톨링 시스템. 차종, 주행거리, 진입, 진출 지점 자동 판별. 위반 시 처벌. 과태료 범칙금 부과 가능 세부 금액은 추후 확정. 버스 전용차로 위반과 유사한 수준 예상 6만원 범칙금 벌정. 5. 운전자 입장에서의 영향. 장거리 주행자 정체 줄고 주행 속도 빨라질 가능성. 단거리 주행자 전용차로 못 쓰니 일반 차로 혼잡 가중 가능성. 휴게소 이용 계획 출발 전 미리 세워야 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필요. 전용차로 진입 제한 반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월부터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천안 구간, 수도권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서 장거리 전용차로가 먼저 시작됩니다. 휴게소 못 들어가고 차선 변경이 불가하니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내가 평소처럼 판교에서만 잠깐 타려는데 전용차로 때문에 더 막히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장거리로 내려가는 분들에겐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도 환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어디서 시행되는지까지 확인했으니 다음은 더 중요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 장단점과 예상되는 불편이점을 깊게 따져보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여러분의 주행 습관을 바꿀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파트 3. 운전자 입장에서의 장단점 앤드 실제 시나리오 분석. 이제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실제로 우리 운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점이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불편한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
장단점을 하나씩 따져보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 장거리 운전자에게 생기는 장점. 정체 완화. 단거리 차량이 빠지니 장거리 주행 차량은 속도를 유지할 가능성 없. 피로 감소. 불필요한 차선 변경 줄어든 스트레스 완화. 예측 가능한 주행. 어느 정도 시간 단축되겠구나 예상 가능. 서울에서 부산 가는 차가 이전보다 최대 30분 이상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거리 운전자에게 생기는 불편. 차로 제한. 전용차로 못 들어가니 일반차로 더 붐빔. 휴게소 이용 제한. 중간에 들르려면 전용차로 선택 불가. 적응 문제. 초반엔 전용차로인지 모르고 진입했다가 단속당할 위험이 큼. 3. 실제 시나리오. 운전자 A vs B. 케이스 A.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 평소 주말 서울 출발 천안까지 2시간 걸림. 전용차로 도입 후 단거리 차량 줄어 속도가 20에서 30% 향상. 결과 시간 단축, 피로도 감소. 케이스 B. 판교에서 수원 단거리. 평소 경부고속도로 잠깐 타고 20분에서 30분 이동. 전용차로 도입 후 전용차로로 못 들어가 일반차로 이용. 오히려 더 막힘. 결과 불편 증가, 이동시간 늘어날 수도 있음. 즉 누구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악몽 같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4. 안전 문제, 잠재적 리스크. 사고 발생 시 대처. 전용차로 안에서 사고 나면 피할 공간 제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소방차, 경찰차 같은 긴급 차량이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초기 혼란. 운전자 인식 부족으로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시도가 발생함. 5. 제도 정착의 관건. 명확한 안내 표지판,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필수. 운전자 교육 캠페인 홍보 필요. 초반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전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시행과 동시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장거리 운전자는 시간 절약, 단거리 운전자는 불편 증가. 장거리 전용차로 진짜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입장이신가요? 장거리 주행 위주라서 좋다라고 느끼실까요? 아니면 단거리 이동이 많아서 불편하다고 느끼실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나눠주시면 앞으로 영상에서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장단점과 실제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건 대비 방법과 실전 활용 팁이겠죠. 이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10월 이후 여러분의 고속도로 주행 만족도를 크게 바꿀 겁니다. 파트 4. 운전자 대비 팁 앤드 최종 결론. 이제 남은 건 운전자 입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10월 이후 고속도로에 올랐다가는 불편을 겪거나 심지어 과태료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1. 운전자 대비 팁.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필수. 장거리 전용차로 구간 자동 안내로 진입 여부 확인. 휴게소 이용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함. 휴게소 전략. 장거리 주행자는 출발 전 어디서 쉴지 미리 결정. 단거리 주행자는 전용차로 진입 자체를 피하는 게 안전. 차량 내 안내 방송 및 도로 표지판 숙지. 전용차로 시작 2에서 3km 전부터 안내. 운전자 주의력 필요. 위반 단속 주의. 버스 전용차로처럼 CCTV 플러스 스마트 톨링으로 자동 적발. 깜빡하고 들어갔다 변명 불가. 몰라서 그랬다는 말 이제 안 통합니다. 전용차로 위반은 단속과 과태료로 바로 이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운전 시 주의할 점. 전용차로 구간 들어가기 전 내가 장거리 주행인지 판단. 단거리라면 무조건 일반차로 이용. 괜히 들어갔다가 불편하고 단속 위험 증가. 사고 발생 시 대피 공간 한정적이므로 전용차로 안에서는 더 신중하게 운전 필요. 3. 제도의 성공 조건. 운전자 공감대 형성. 정체 완화 효과 실제 입증. 불편 대비책 마련, 휴게소 접근성 등. 초기 2년간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 결정. 만약 이 제도가 성공한다면 한국 고속도로 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한다면 역대급 불편 제도라는 오명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론 요약. 정리해보면 2025년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천안 구간 수도권 순환도로 일부 구간의 장거리 전용차로가 먼저 시행됩니다. 장거리 주행자는 시간 절약과 효율을 얻을 수 있지만
단거리 주행자는 불편이 커질 수 있죠. 결국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체증이 줄어들고 운전자가 잘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장거리 전용 차로의 모든 걸 알아봤습니다. 정책이 도입되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거리 전용차로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불편만 늘어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의견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